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해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일로 LA시와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2로 인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노사 양쪽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이 내부 조율 실패로 트럼프 케어 상원 처리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해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한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와 상공회의소 경제협력 연설 등 첫날 일정을 가졌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통령 취임 50일 만에 미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군기지에 안착한 뒤에 안호영 주미대사, 슈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김영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 한인단체장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이어서 공식 환영식이나 공식 만찬과 같은 격식 있는 행사는 생략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첫 번째 백악관 만찬을 개최하는 등 환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 거리에 버지니아 퀀티코 미 해병기지에 있는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한 것으로 부모의 흥남철수 스토리와 한미동맹 의미가 깃들여 있는 첫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미양국의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디너에 참석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미국 정계 핵심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내일 오후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상견례를 겸한 환영 만찬을 함께하며 정상 간 우위와 한미동맹을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오전에는 선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국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워싱턴 대신에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이라이트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를 각각 언론에 설명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가장 빠른 취임 51일 만에 갖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7월 1일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워싱턴 DC를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2일 저녁 늦게 귀국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오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늘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안이 나의 최우선 관심 사안이다. 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만큼 우리 역시 적응해야 한다며 항공 보안 대책 강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새 대책은 국내외 항공사를 상대로 공항과 항공기 주변은 물론 승객에 대해 한층 강화된 검색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항공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새 조치엔 폭발물 탐지견 확대와 첨단 검색 시스템 확대, 그리고 안전구역 증강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선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검색 절차를 강화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아메리칸 항공과 협력해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의 한 검색대에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CT 스캐너를 처음 도입한 뒤 발표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105개국, 280개 도시, 그리고 180개 항공사의 일평균 2천여 편의 비행기에 적용됩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이 내부 조율 실패로 트럼프 케어 상원 처리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2016 메이저리그 우승팀인 시카고 컵스 선수단을 면담한 후 출입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훌륭한 건강보험 법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케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상원 의원 100명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발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트럼프 케어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일로 LA시와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2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노사 양쪽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직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고 25인 이하의 경우는 50센트 인상돼 10달러 50센트로 조정됩니다. 2021년 7월 1일이 되면 모든 직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경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이제 오토메이션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정말 일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죠.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인플레가 더 많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한인 경제는 노동 인건 비용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와 회사 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제 그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직원들 생산성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좀 그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그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이런 부분을 더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죠. 물론 어코디언 이펙트,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현상이 대두되면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 올라간다고 너무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이 고용주에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했을 경우에 그러한 그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려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간 만큼 내가 얼마나 더 회사의 생산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그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발맞춰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생존 경쟁을 위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맨 워먼으로서 그럼 어떻게 제일 이제 적응을 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나고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은 방법을 써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경우 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자발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올려 회사의 순이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거울 삼는다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원의 이민개혁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범죄자들로부터 가족이 희생된 유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의 불법 재입국을 사실상 봉쇄하고 연방정부의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원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원 법안은 내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원과 마약사범, 살인자, 테러리스트들이 기존의 법을 악용해왔다면서 새 법안은 그동안의 이민법을 강력히 시행하길 거부한 이전 정부의 행태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 현재 20%만 진화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에서 불길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저지 노력을 펼치고 있고 상공에서는 대형 소방 항공기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준비를 갖추라고 통보해 불길이 주택가로 옮겨 붙을 수도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 월요일 자동차 사고로 발생했는데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나눔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오늘 오전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은 뉴스타 부동산이 창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2017년 뉴스타 장학재단 행사에서 비영리단체 K타운 호프와 손잡고 뮤직샘 장학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음악학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 대학원생 음악 전공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원래가 나눔과 아름다운 기부라는 것은 제가 회사 차릴 때부터 또 우리 그 직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원히 할 것이고 또 30주년을 맞아서 더 이렇게 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는 그런 문화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창립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과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타 부동산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7 뉴스타 부동산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7월 20일 오후 3시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미은행의 2017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이 구주 과정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차세대 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2회째 진행하는 한미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11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6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인턴 학생들은 지난 19일부터 총 9주에 걸쳐 지점과 SBA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부서에서 순환근무를 하며 은행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금종국 행장은 실제 은행 업무 속에서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하며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팀워크 등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미은행은 앞으로도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턴 선발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7명의 매니저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일일이 면접하며 채점하는 등 공정성을 기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칸소주 주도 리틀락에 세워진 무게 6,000파운드짜리 식계명비가 건립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리틀락 경찰은 오늘 새벽 2m 높이의 화강암 식계명비를 차량으로 부순 용의자 마이클 테이트 리드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으로 식계명비에 부딪혔고 기념비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용의자는 식계명비를 부수기 전에 페이스북 영상을 찍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하며
언제 적들과 맞설 것인가 등의 말이 들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종교적 이유로 십계명비를 부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진 십계명비는 어제 제막 행사를 했으며 민간 자금으로 건립됐습니다. 3년 전에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세워진 십계명비가 비슷한 방식으로 부서진 바 있습니다. 한국인 상위 유저 20%의 하루 평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이 5시간을 넘어 주요 9개국 중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9개국의 하루 앱 이용 시간별 사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 20% 사용자의 하루 이용 시간이 한국이 5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이어 멕시코, 브라질, 일본 순이었습니다. 게임에서도 한국인 상위 사용자들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바일 게이머 상위 10%의 게임 앱 사용 시간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순이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실무 방문,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국빈 방문이 아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초반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빈 방문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네. 공식 실무 방문, 네. Official Working Visit. 종류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규정하는 외국 정상들의 방문 때의 어떤 그 단계, 5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테이트 비짓, 네. 그리고 그게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이고요. 오피셜 비짓. 네. 이건 이제 공식 방문입니다. 그다음에 오피셜 워킹 비짓. 공식 실무 방문. 네. 워킹 비짓. 이건 그냥 실무 방문. 방문.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프라이빗 비짓. 네. 개인 방문. 네. 이게 5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3번째 단계. 네. 오피셜 국빈 워킹 방문이 비짓. 가장 높은 단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셜 워킹 비짓. 네. 그 공식 실무 방문.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3번째 단계의 방문을 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국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실무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궁금증은 있습니다. 국빈 방문과 지금 공식 실무 방문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국빈 방문을 설명해 드리면 네. 이 공식 실무 방문과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국빈 방문은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채우면.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국빈 방문인데 먼저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공식 환영식을 백악관에서 개최합니다. 이게 국빈 방문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백악관의 공식 환영식 행사에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의 현재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합니다. 반드시 참석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백악관에서 개최가 되고 예포를 이제 21발을 발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행사는 연방의회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국빈 방문에서 반드시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6월에 처음으로 미국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방문할 때 이 같은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빈 방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미국 방문까지 그 이후 양국 대통령들은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공식 실무 방문이나 뭐 실무 방문. 방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빈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공식 실무 방문이냐 이런 것은 결국 그 방문하는 국가와 방문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국가,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서로 교섭을 미리 해가지고 이번 방문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국빈 방문이니까 대우를 대단히 잘해주는 거고 국빈 방문이 아니니까 이건 뭐 대우가 좀 약하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이미 방문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네,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official working visit이라고 합니다. 오피셜 워킹 비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 한미 정상, 뭐 양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끝나면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나와서 뭐 백악관 로즈가든 같은 데서 뭐 많은 기자들 놓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고 동시통역 이어폰 꽂고 하는데 이번에 그거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이 30일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상회담이 개막이 되면 열리게 되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얘기들을 논의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기자들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그 내용을 설명 듣고 기사로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리게 되는 건데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생략하고 대신에 이번 같은 경우는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스 컨퍼런스 없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는 양국 정상이 합의 방식을 알리는 방식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1시간의 대화를 나눴다 그런다면 1시간 동안에 나눈 대화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것 중에 합의를 봐서 합의를 본 것이 있다 그러면 합의 본 것은 또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문서에 담는 것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이죠. 따라서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각자 따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해서 하나의 문서에 담아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격이 높고요. 또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효력으로서 인정받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만나서 이런 내용을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언론들 앞에서 발표는 하는데 그럼 프레스 컨퍼런스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발표가 뭐가 다르냐? 발표하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발표 후에 질의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는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는 발표까지만 있고요. 그럼 끝입니다. 질문을 안 받는다. 네, 그게 큰 차이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해도 기자들의 질문 받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왕이면은 모양새 갖춰서 프레스 컨퍼런스 해가지고 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받는 것이 사실은 좋을 겁니다.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쪽보다는 미국 쪽,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아마 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생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 특히 그 러시아 스캔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문 때문에 굉장히 그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좀 껄끄럽습니다. 심지어는 뭐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도 뭐 안 한다고 그러고 요즘은 또 뭐 카메라는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미국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발표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혹시라도 좀 곤란한 질문이 나올까 아마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질의응답을 빼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 한국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한국 쪽이 프레스 컨퍼런스 하자고 또 요청을 강력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받아들였다는 것은 한국 쪽이 계산했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까지 와서 정식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번에 주요 사안들이 뭡니까?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 핵 다들 아주 민감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경우에 기자들의 또 질문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사드 배치 같은 거는 이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뭐 사드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 언제 하느냐 또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정도가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만 일단은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한국 측에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다고 제기된 말씀하셨는데 반대도 사실은 있죠. 한국 쪽이 요청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여준 것도 있잖아요. 왜? 그 영빈관이 원래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일 경우에만 3일 이상 가능한데 투숙이. 네. 그 지금 어피셜 워킹 비짓인데 공식 실무 방문인데도 그러면 2일까지 가능하잖아요. 영빈관 투숙이. 근데 3일까지 했다는 건 한국 측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요. 네. 한국과 미국이 주거니 받거니 했다. 물론 뭐 조인트 스테이먼이냐 프레스 컨퍼런스냐 또 영빈관에서 이틀 머무냐 사흘 머무느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단독 그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국빈 방문일 때만 3일, 3박이 가능하고 국빈 방문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5개 단계 중에 국빈 방문을 제외한 나머지 4단계는 무조건 2박 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의 내규인데요. 그 내규까지도 예외로 두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3박을 할 수 있도록 백악관이 허가해 줬다는 거. 그거 대단한 의미 있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한국 쪽에서도 그러면 조인 스테이먼 프레스 컨퍼런스 없이 조인 스테이먼 하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 시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작이 아닌가. 징조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덜 필요한 걸 주고 더 필요한 걸 얻어내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원래 국빈 방문에서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방 상하원 연설이 가능한데 뭐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상하원 연설하는 걸 또 예외로 그거는 좀 하게 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끔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연방 하원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공식적으로는 이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민주적으로 의미 있는 대통령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력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한반도 상황, 남북한 상황 또 미국의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게 무슨 뭐 미국의 정치인들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일각에서 일부, 그런 네. 움직임이 있다는 걸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우해줘서 나쁠 것이 없겠다. 예우해주자.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간 것이고요. 또 연방상원의 존 맥케인 의원 등 비롯해서 일부는 결의안까지 냈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오기 전부터 그래도 모양새 좋게 하고 오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이렇게 뭐 좋습니다만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또 요청도 있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역대 63번째, 63번째입니다.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방한을 해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65년이 흘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정상은 산술적으로 볼 때 거의 1년에 한 차례꼴 만나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셈입니다. 장소가 꼭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이곳에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그저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한국에 있는 어릴 적 친구도 있습니다. 자주 못 만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늘 반갑고 서로 신뢰하고 또 말 안 해도 잘 통하고 때로는 고민이 있으면 전화로라도 서로 털어놓곤 합니다. 한미 관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